얼핏 보면 이렇게 딱 끝났지. 책도 프리노트도 1권 2권 분류된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또 잠시 이제 약간 또 새로운 파트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은 당연히 쓰이긴 하는데 막 엄청난 문제 유형들이 쓰이진 않고 그냥 이제 자네들은 복소수 제곱하면 음수가 가능은 하구나 정도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됐고 그 다음 여기 인수분해 다항식하고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중3 때 했던 것들도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좀 익숙할 거고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운 게 있다면 뭐 3개짜리라던가 그런 게 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실은 방정식 이제 뒤에 3차 방정식쯤 가야 이제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3개짜리 잘 보시고 요 기술은 그냥 가끔씩 등장하기는 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험 보는 게 딱 이렇게 4개 지금 시험 보는 거라 그랬고 요 4개가 중학교 때 기준으로는 한 요 정도 양이 자네들 중학교 때 기준으로 중간고사 보는 양, 그지? 이만큼이 지금 현재 이번에 시험 보는 중학교 시험의 2배이자 고등학교 시험으로 이게 절반 정도야. 내가 뻥 아니라 그랬잖아. 고등학교 오면은 시험 범위가 3배에서 4배 된다 그랬지? 그 구라 아니야, 진짜야. 여기 내가 이렇게 썼지만 지금 이 안에 2차 방정식 있고 2차 함수 있고 그렇거든? 요 내용이 좀 많거든? 그래서 보통은 최소값이 요만큼이 보통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범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써있지만 이거 하나에 거의 얘네 4개 분량만큼이 돼. 그래서 진짜로 너네들 중학교 때 시험 보던 거보다 시험 범위가 3배가 해서 4배가 많아, 양이.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일어나고 야, 양이 4배가 늘었는데 시험 공부하는 건 중학교 때랑 똑같이 하고 앉아있으면 당연히 점수가 나오겠냐? 그대로 4분의 1배 되겠지 뭐. 잠 좀 조절하고 일찍 일어나고 좀. 알았어? 이틀. 이따 가서 시험 보면 알겠지만 까먹어서 틀리는 게 더 많을걸? 아니면 다행이고. 그지? 지금 고등학생이란 사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 고등수학이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일단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박아야 되는데 시간조차 안 박으면 당연히 답이 없어. 알겠냐? 주말에도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절반 끝났어. 절반 끝났고 이제 새롭게 방정식 들어가는 건데 아마 방정식 초반 부분은 할만할 수 있어. 왜냐면 중학교 때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 물론 새로운 게 추가되지만 좀 눈에는 익을 거야.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거라 초반 부분은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일단 여기부터인데 1차 방정식이 갑자기 나왔지.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잖아. 1차 방정식 쪽에 이제 뭐가 추가돼서 나올 거냐 하면 요 개념이 좀 들어갈 거야. 이건 평소에도 내가 말하던 거. 이거는 1차 방정식에서만 주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네들 수학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었지.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어디? 분모. 이건 수학의 전체 법칙, 그지?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인 건 정의하지 않아. 아직도 정의 안 돼 있어. 수학에서 절대로 분모는 0이면 안 된다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 그지? 이게 분모가 0이란 얘기는 똑같은 말로 0으로 나누셈 하면 안 된다는 소리기도 해. 맞지? 0 나누기 하면 야 이거 구분해라. 0 나누기 4 이건 가능해? 분수로 바꾸면 4분의 0 이건 0 맞아? 이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 됐어?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됐냐? 됐지? 그래서 항상 자네들은 분수가 있으면 분모가 0인지 아닌지 항상 조심하시고 뭔가 나누기를 할 때 모르는 문자 있으면 0으로는 나누지 않게 언제나 신경을 써야 된다. 알겠지? 이거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 수학에서. 그게 이제 여기가 좀 섞여 있을 거야. 즉, 여기 첫 번째부터. 여기 앞에는 뭐 됐고요. 한번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보시되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봐. 방법이 아니라 지금 사용되는 걸 잘 봐. 1번부터. 다음 방정식을 풀래. x에 대한 방정식이지. 이거 어차피 숫자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a로 써야 돼. 전애들 1차 방정식 푸는 방법 알잖아. 이거 어떻게 풀어? 방정식에서 해를 구해라 라는 말은 x를 구하라 라는 말이라 말 그대로 x만 한쪽에 빼고 다 넘기지.
이거는 양변에 2분의 1 곱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라는 말은 x는 이라고 정리를 하라는 뜻이기도 해. 그지? 그럼 저거 방정식 풀으래. 뭐 해야 돼? 한쪽에 x만 놔둬야 돼. 근데 지금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게 x 앞에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얘를 풀려면 자네들은 뭐 해줘야 돼? 양변에 a제곱 마이너스 4를 나눠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곱해가지고, 아니 뭐 나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얘를 이 짝으로 치워야 되지. 양변에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자네들 배운 대로, 이건 뭐 중학교 때도 배운 거지. 요게 합차 공식으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고, 위에는 a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2가 약분이 될 거고, 따라서 이때 x의 해는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지금 위에 봐. 이거 분명 분모에 a제곱 빼기 4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아까 내가 분모는 뭐가 되는 거 조심하라고? 0 안 되게 하라 그랬어. 맞아?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계산하려면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하면 저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닌 경우라고 써줘야 돼. 반드시 앞으로도. 됐냐? 됐지? 제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지금처럼 넘어가서 나눌 수가 있다고. 됐냐? 됐지? 이렇게 모르는 문자를 가지고 나눗셈을 할 때 앞으로 3년 동안 수학하는 데 있어서 3년간 수학을 하는 동안 이렇게 모르는 문자로 나누기 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이 단원에서만이 아니라. 알겠지? 됐냐? 그럼 이 다음은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닌 경우를 했으니까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경우는 따로 계산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즉 이렇게 모르는 문자가 박혀 있을 때 해야 될 일, 얘가 0이 아닌 경우랑 얘가 0인 경우랑 두 가지를 항상 나눠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 얘가 0인 경우는 뭔데? 얘가 0인 경우는 이거, 자, 저거 잠깐 a 값 구해보자. 이건 이제 등식이니까 여기서 일단 a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2지. 따라서 여기에서 또 둘로 나눠줘야 돼. a가 2일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지. 됐냐? 즉, 봐. a가 2가 되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못 나눈다고. 못 나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a에 2를 넣은 식을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써봐. a에 2를 넣은 식을 그대로 써봐. 야 저기 a 2 넣어봐. a는 몇이야? 0이지. 0 곱하기 x가 되지. 이걸 생략하지 말고 그냥 써봐. 여기는 2 집어넣으면 4가 되지. 됐냐? a가 2인 경우랑 즉 여기 나눌 애가 0인 경우는 나누지 말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집어넣은 뒤에 식도 잘 봐라. 야 이거 성립하는 식이냐? 성립 안 하지. 이거 0은 4잖아. 이 말은 니들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절대로 성립 안 하는 식이란 얘기지. 맞아?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하면 돼?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저걸 만족하는 해가 x값이 없잖아. 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두 글자로 불능이라고 앞으로 부릅니다. 불가능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됐냐? 얘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어떻게 돼?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어. 그럼 0x가 되고 0이 되지. 약간 달라. 야 이건 어때?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항등식이라는 애지. 이러면 이거 x에다 뭘 집어넣든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x에다 1을 넣어도 성립하고 2, 3, 4, 100을 넣어도 성립하고 다 성립하는 식이지. 이게 결론은 해가 많다가 되는 거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해지지 않는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됐냐? 됐지?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네들은 앞으로 항상 조심해야 돼. 모르는 문자로 나눗셈 할 때는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일단 2번은 풀기 전에, 야, 이거 1차 방정식,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푸냐? x가 이렇게 양옆에 흩뿌려져 있으면 한쪽으로 넘겨서 몰아줘야 되잖아. 이 작업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지금 x만 봐. a는 상수야. 여기 x 붙어 있는 애들 한쪽으로 몰아줘야지. 넘겨주자. 그 다음 이렇게 x가 아닌 애들은 옆으로 치워주자. 됐지? 정리만 좀 해줄까? 요거 x로 묶어주자. 여기는 4로 좀 묶어주자. 됐지? 자, 또 아까처럼 이게 방정식을 풀려면 이제 얘를 넘겨야 되잖아. 즉 나눠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문자 들어가 있지. 따라서 여기에서 즉시 자네들은 문제 풀 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제가 0이 아닌 경우, 얘가 0이 아니어야 이제 저기서 나누기를 해서 얘가 이 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0이 아니라고 딱 찝어줘야 돼.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분모 쪽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합차 공식으로 약분될 거 지우고, 따라서 이때 x값은 그냥 이게 답이 a 플러스 1분의 4가 답이야. 뭐 무조건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됐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x값은 이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제가 0인 경우는 따로 또 조사를 해줘야지. 얘가 0인 경우, 즉 얘가 0인 경우는 이제 나눌 수는 없어. 나눌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0인 경우는 등식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값부터 구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에서 또 아까처럼 둘로 나눠줘.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그리고 집어넣어. 들어오잖아. a는 1 넣으라고. a에 1 넣으면. 다만 이제 저 x를 생략하지 말고 이렇게 써줘. 그래야 네가 안 헷갈리니까. a에 1도 넣어 여기다가. 그리고 생긴 거 봐. 항상 성립하는 식 맞지? 니들이 x에 뭘 다 집어넣든 무조건 성립하는 식 맞지? 따라서 이 경우에 정답은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졸라 많음이라는 답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저긴 여전히 0x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8이지. 자, 이건 성립 안 하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일 경우에 x값은 이거고, 이거일 경우에 다시 이거일 경우에는 해가 많고 이거일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다 다다다닥 써주시면 그게 답인 거야. 됐지? 기존에 배웠던 1차 방정식에서 분모 0이 되는 경우를 딱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모가 0인 경우 또는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앞으로 언제나 조심해 줘야 된다. 언제나 3년 동안 조심해야 돼. 일단 위에 나와 있는 방정식부터 살펴봐. x가 양옆에 다 있어. 정리부터 해야지. 정리부터 해야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쪽은 저기 앞에 a 있는 거 전개 좀 해주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뜯어야지 뭐. 마이너스 2 다 분배하고. 됐지? 요거 x 저짝으로 치워야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의 x. 2x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2x. 남은 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고. 자, 여기는 x로 다시 한번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요 안에서 더하기 6이 되겠네.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네. 됐지? 그 다음 여기 인수분해 더 되잖아. 인수분해 되는 거 다 해줍시다. 따라서 정리하면 a-2, a-3x가 a-2다 이렇게 되고, x 구하려면 마찬가지야. 이번에 또 얘를 넘겨야 되지. 얘를 넘겨야 x로 정리가 되지.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2랑 3이 있어. 맞아? 따라서 얘도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눠줘야지. 저기가 0이 안 되면, 즉 a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나눠줘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분의 a-2.
이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의 x값은 a 빼기 3분의 1이 되겠네. 즉 이 경우에 x값은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이제 얘가 0이 되는 경우 이제 a가 2인 경우 a가 3인 경우 따로따로 a가 2인 경우 먼저 하자. 집어넣어. a에 2 집어넣으면 어쨌든 여기 0 되지. a에 2 집어넣으면 여기도 0 되네. 자 이거 뭐야? 이거 해가 많은 거지. 기억 정답. 아 뭐야, 해가 없대면 나야 기억 틀렸네. a가 2면은 해가 많아야 되지. 기억 틀렸네. 됐나? 그 다음 세 번째 a가 3인 경우 보자. a가 3인 경우는 여전히 여기가 0이 되고 0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a에 3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야 이번엔 성립 안 하는 식이 나왔잖아. 이거 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은 바뀌었지. 얘가 해가 졸라 많고 얘가 해가 없다는 데 지금 거꾸로 써놨어. 그래서 기억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이 정답이네. a가 2가 아니고 3이 아니면 해는 몇인진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거 한 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저게 디귿이 맞는 거야. 됐지? 됐지? 자, 가자. 1번부터. 다음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단데 일단 이제 생긴 거 보면 x가 또 좌우변에 같이 있지. 정리부터 하자. 요거 다 넣어줘. 다 풀어야지. x만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다시 넘겨서 정리. ax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자 여기 다시 x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주자.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 들어가지. 내림차순으로 써주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는 a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니까 마주 할까? 따라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x는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는 뭐 아까처럼 원래 다 나누는 거 해도 되는데 이제는 좀 문제 조건에 맞춰서 해보자. 야, 해가 무수히 많대. 얘가 해가 무수히 많대. A값 몇이야? 몇이야? 잘 지금 설명 이해했나 보자. 이게 해가 졸라 많대. A 몇이야? 몇이어야 돼? 해가 졸라 많으려면 여기가 0이어야 되지. 여기가 0이어야 되지. 얘가 0이 될 수 있는 수는 A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가 있지. 둘 중에 어느 게 해가 많은 거야? 집어넣어봐. A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x는 마이너스 3이 돼. 성립 안 하는 식이 나오잖아. 이게 해가 없는 거. 2를 집어넣었을 때 0x는 0이다. 그러면서 항상 성립하는 식 나오잖아. 얘가 해가 무수히 많을 때지. 그래서 여기 정답은 A는 2. 됐냐? 됐지? 얘네 둘 다 0이 아니어서 얘가 넘어가게 되면 그럼 일단 해가 한 개 나오는 거야. 맞지? 그 다음 밑에 2번.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일단 또 식을 정리부터 해야지. 자, 이거 정리는 좀 바로 해볼까? 여기가 3ax 플러스 a지. 이쪽은 a제곱 더하기 2에 플러스 2고요. 자, 얘를 이 짝으로 넘겨서 x로 묶어주면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 일로 치워주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 또 인수분해 되지. 자, 야 다시 맞춰봐. 이렇게 됐거든. 이번엔 해가 없대. A 몇이야? 1이야 2야? 뭐야? 손가락 펴봐. 몇이야? 1. 맞아? 1. A가 1이어야 해가 없게 되지. A가 1이어야 여기가 0 돼서 0x. A가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서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왔으니까 얘가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A 값은 1. 됐냐? 됐지? 간단하게 여기 연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던 절대값과 절대값은 내가 뭐라 그랬어? 계속 니들이 뭔가를 배울 때마다 튀어나올 거야.
2차 방정식 배우면 2차 방정식의 절대값 붙은 문제 무조건 있고요. 2차 함수 배우면 2차 함수의 절대값 붙은 거 무조건 있고, 나중에 뭐 분수함수 이런 거 배우면 또 분수함수의 절대값 붙은 거 무조건 있고, 부등식 배우면 그냥 뭔가를 배울 때마다 절대값은 계속 쫓아다닐 거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절대값 프린트를 따로 주고 연습을 시킨 겁니다. 되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 처음 듣는 분들도 다시 잘 보면 어려울 거 없어. 이거 몇이냐고. 이거 5잖아. 절대값의 뜻이 뭐라 그랬어? 원점과 떨어진 거리라 그랬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5라는 좌표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호라 그랬지. 제발 부호 뗀 거요. 이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취한 거의 결과는 마이너스 5가 아니잖아. 부호 한 번 더 바꿔서 5가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맞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이 간단한 거에서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야. 절대값 안에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건데,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고. 이게 기본이잖아. 이거 말고 뭐 더 설명한 거 있냐? 없지? 그러니까 저기 괄호 1번. 1차 방정식인데 절대값 붙어 있네? 그럼 일단 절대값 안에 갇혀 있는 애가 누군지부터 파악하고. 제발 이거 좀 파악해. 절대값 안에 x-1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저 절대값을 제거하고 싶으면 지금 한 것처럼 저 x-1이라는 애가 만약에 양수면 0은 이제 보통 이쪽에 포함시킨다 그랬죠. 뭐 아래쪽 음수 쪽에 해도 돼. 상관은 없어. 어쨌든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경우, 즉 절대값이 그냥 날아갈 때랑 부호 바뀌어서 나올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고. 절대값은 이게 다잖아.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아직 설명 안 들은 분들도 절대값 설명 다 안 해. 이게 절대값 설명이야. 됐어? 그럼 자 하자. 즉 이 경우면 저 안에 앞에 있는 절대값이 그냥 뚜껑이 날아가지. 즉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열심히 방정식 풀어. 이거 x 몇이야 이거. 딱딱 넘어가면 몇이냐? 마이너스 5네. 대신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확인까지.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요 부등식을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 맞냐? 저거랑 마지막에 맞춰는 봐야 돼. 내가 지금 구한 답이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 그런데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딱 나눠서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그 범위에 안 들어가. 그럼 얘는 버려. 다음. 이거인 경우. 얘도 이제 좀 부등식답게 고쳐보면 이렇게 되지. 이거인 경우가 뭐야? 절대값 아니 음수인 경우. 아까처럼 이거 이런 경우. 그냥 나오는 거냐고.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면 저 마이너스 앞에 부호를 딱 이렇게 바꿔가지고 절대값을 날려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이걸 또 열심히 풀어야지. 몇이냐? 몇이야 이거? 3x는 x는 마이너스 1이네. 뭐 1차 방정식 빨리 풀어도 되지. 그리고 범위 확인. 포함돼? 들어가지? 1보다 작은 놈 맞지? 따라서 이놈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네. 마이너스 1. 됐지? 절대값은 이렇게 1차 방정식에 붙어있던 2차식에 붙어있던 어디에 붙어있던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나누는 거야. 뒤에 2차 방정식 배우면 또 2차 방정식에 또 붙어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번은 프린트에서 안 했던 거지. 일부러 안 했어. 천천히 처음에는 감 잡으라고. 이제는 해봐야지. 요 두 번째 거 봐봐. 참고로 저 두 번째 거 프린트에서 했던 거는 요거 있었지. 이렇게 생긴 거.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예를 들어 이거는 범위를 안 나눠도 되는 특수한 경우라 그랬어. 맞아? 됐어? 왜? 절대값의 정의를 생각하라 그랬잖아.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제발 좀 절대값의 정의로 생각해봐. 얘가 지금 읽어보면 2x 플러스 1이 한글로 써줄게. 원점, 저걸 읽어보는 거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이다 라는 뜻이거든 저게. 그치?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인 지점 몰라?
알잖아. 두 개 있지. 떨어진 거리니까. 저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절대값 굳이 범위 안 나누고 빠르게 이거 아니면 이거구나 라고. 이건 범위 안 나누고 빠르게 이렇게 풀어버려도 되는 거라고 소개한 거야. 맞지? 됐냐? 절대값 범위를 나눌 때가 있고 이렇게 안 나누고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해준 것 중에 요 스타일도 절대값 안 뺏기고 바로 풀어도 되지. 이런 거. 이렇게 양옆에 깔끔하게 절대값만 저렇게 떡떡 붙어 있어도 이거 그냥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기억나 이거? 이것도 기억나 이거? 얘도 절대값 정의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 결국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복습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생긴 형태란 말이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빨간 놈 A랑 B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똑같대. 우리 똑같은 값을 잠깐만 L이라고 놔볼게. 뭐 요만큼 떨어졌다 쳐. 떨어진 거리가 이쪽에도 있을 거라고. A랑 B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똑같대. 그러니까 다음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여기에 B도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B가 이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 즉 그냥 범위 나누는 게 아니라 절대값의 정의대로 생각해 보면 다시 지우고 얘는 결국 얘가 나타내는 건 이 그림을 봐. 절대값의 정의를 나타낸 그림을 봐. 얘가 뜻하는 바는 요 빨간색 A와 파란색 B가 둘 다 여기 있죠. 둘 다 여기 있어서 이렇게 같거나 아니면 A는 여기고 B는 저기 있거나 아니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저 왼쪽에 있거나 이 네 가지를 뜻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 지금 이게 등식이 네 개로 보이냐? 두 개지. 똑같은 애들이 있잖아. 얘랑 얘랑 똑같은 시간이야? 그냥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잖아.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지. 결국 이게 똑같은 식들이 좀 있어서 그 두 개를 쳐내고 나면 결국 얘를 빨리 푸는 방법은 마치 아까처럼 A가 B인 경우랑 마이너스 B인 경우 한쪽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실은 귀찮게 범위 안 나누고 그냥 빠르게 아무 데나 상관없어.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가 그냥 플러스인 경우랑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끝이라고 했어. 맞지? 그런데 여기에 딱 이렇게만 생겨야 돼. 왜냐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옆에 뭐 이렇게 뭐 하나가 숫자 하나 딱 삐져나온 순간 이제 이건 못하는 거야. 됐지? 쟤처럼. 쟤도 절대값 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옆에 7 뭐 이런 거 붙어 있지. 이렇게 된 순간은 이제 이렇게 못해. 절대값 두 개가 붙은 상태로 범위를 나눠야 돼. 그거를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두 개짜리는 안 했지. 보여줄게. 어려울 거 없어. 즉 얘는 절대값이 두 군데에 붙어 있고 뭐 7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의대로 처리하기엔 좀 그래. 따라서 절대값 제거하는 기본 원리대로 둘의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 나눌 거고 얘는 3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 부호가 나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직선 좀 써줘. 이거 범위 안 헷갈리게 나누는 방법은 수직선 좀 이용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지.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3이지. 그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을 나눠줘서 푸시면 돼. 저 1번, 2번, 3번 영역마다 쟤네들이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는. 맞아? 됐냐? 예를 들어 여기 1번 영역에 뭐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생각해. 마이너스 5 같은 거 집어넣어 봐봐. 마이너스지. 얘도 음수야. 그지? 둘 다 음수인 영역이 여기 1번 영역이고 여기 2번 영역은 뭐 마이너스 2랑 3이잖아. 뭐 0 같은 거 집어넣어봐. 부호 파악을 위해 임시로 넣는 거지. 0 갖다 받고 계산을 하면 안 돼. 0 들어가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여기는 뭐 3보다 큰 수 아무거나 뭐 10 이런 거 넣어봐. 둘 다 양수잖아. 이런 식으로 부호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잘 정리해. 1번 영역. 식으로도 써.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지. 그 다음 2번 수직선을 보면서 쓰라고. 뭐 이제 나중에 익숙해져서 수직선 없이도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하시고. 2번 영역이 여기 영역. 3번 영역이 3보다 클 때야. 됐지? 등호는 말했지.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마이너스 2 쪽은 저기 크다 쪽에, 얘도 3보다 크다 쪽에 이렇게 붙일게. 됐냐? 이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돼? 뭐 이렇게 붙이는 애들도 있어. 선생님 그냥 가운데 뭐라 넣을래요? 여기다 다 붙이고 여기에 뗄래요? 그래도 돼. 상관없어. 네 계산만 안 틀리면 뭘로 하든 당연히 답은 다 똑같이 나와. 뭘로 하든 상관없어. 양옆에 붙이는 애들도 있어. 전 이게 더 편해요 이러면서. 마음대로 해. 근데 둘 다 안 붙이고 그러지나 마라. 한쪽에는 반드시 붙여줘라. 나는 이제 하던 대로 이렇게 할게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절대값 다 뺏겨. 야, 자, 1번 영역이야. 둘 다 음수였던 거 확인됐지 아까? 그러니까 뭔가 둘 다 음수인지 양수인지 파악이 안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하나 집어넣어서 잠깐만 임시로 집어넣어서 부호 파악을 해봐. 지금은 둘 다 마이너스지. 그러면 둘 다 절대값 나올 때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1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빨리 풀자. 뭐냐 이거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3이네. 그리고 확인. 들어가? 마이너스 3. 들어가지? 영역에 들어가지? 문제 없네.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여기 갑시다. 마이너스 2랑 3 사이면 뭐 여기 0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지. 얘는 플러스야. 얘는 마이너스야. 얘가 플러스니까 쟤는 부호 그냥 그대로 절대값 뚜껑 날라가면 되고 요 뒤에 놈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네. 이 괄호 잘 쳐라. 이렇게 돼야 되지. 됐냐? 자, 이러면 보면 알겠지만 x가 지워지거든. x 지워진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x가 지워진 후에 식을 끝까지 마무리해. x 지워지고 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봐. 말이 되는 식인지 안 되는 식인지. 말이 안 되는 식이지. 맞지? 그럼 이 범위에 있는 x는 이건 그냥 아예 그냥 폐기 휴지통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이게 나중 가면 가끔 여기서 x가 지워졌는데 이렇게 말이 되는 식이 나올 때도 있어. x가 지워졌는데 식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땐 이 범위 자체가 다 해가 되는 거야. 부등식에서 아마 그럴 건데 뭐 하여간 이거 x 지워졌다고 바로 날리지 말고 끝까지 계산해서 마무리를 지어. 잘못된 식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건 전부 해가 아니겠구나. 정확하게 알고 풀으라고. 지금 얘는 다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영역이지. 둘 다 플러스인 부분이라 여기는 그냥 절대값 뚜껑 다 날리면 되지 그냥. 자, x 구하자. 몇이냐? 저게 2x-1이 7이니까 몇이야? 4네. 확인! 문제 없지? 들어가지? 따라서 최종 정답 2개. 됐냐? 막상 혼자 하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강의를 보면서 해도 상관없고 차근차근 연습해봐. 됐지? 고등학교 와서는 뭐 중학교 때도 어려운 문제들은 그랬겠지만 한 문제를 풀다가 지금처럼 케이스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고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아니 뭐 이런 경우도 있지. 한 문제로 풀다가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었는데 여기에서 또 둘로 나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쫙쫙 연결하는 계산 구조는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밥 먹듯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연습하기에도 절대값 연습이 아주 좋아. 됐지? 중학교 때처럼 그냥 한 줄로 쫙 풀어서 답. 그게 뭐 산수.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반복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될 거야. 뭐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바로 쫙쫙 잘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잘 안 될 거야. 연습해. 자, 그러면서 범위를 굳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범위 나눠서 푸는 거에 장점은 아까처럼 절대값 붙을 때마다 범위 나눠서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로 푸는 이 방법의 장점은 웬만한 상황에서 다 통해. 당연하지. 정석 방법인데. 근데 단점은 아까 봤다시피 하기 싫게 생겼어. 계산할 게 많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안 나눠도 되는 상황은 확실하게 나누지 말고 잘 풀어야 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게. 예를 들어 이거 방금 전에 한 번 더 보여줬지. 얘는 범위 안 나눠도 되지.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숫자로 딱 막혀 있어. 절대값의 정의대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인 지점이라는 뜻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안 뺏겨도 되지. 즉 2x 플러스 a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래. 수직선 상상해. 여기 5랑 마이너스 5 두 군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해서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겠구나. 얘는 범위를 나누면서 아까처럼 쇼할 필요가 없지. 됐냐? 그리고 끝까지 제발 답을 대. x에 대한 방정식이면 근을 구하고 싶으면 x로 정리를 해야지. 아니 뭐 a 하나 껴있다고 갑자기 뇌정지 와가지고 이제 뭐 해요? 그러고 있어. 방정식은 x를 구하는 행위야. 여기에 a가 있든 뭐 딴 게 있든 똥이 있든 x로 정리를 해. x로 정리를 해. 그게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x로 나타내기. 중학교 때처럼 맨날 방정식 풀 때마다 이쁘게 3, 4 숫자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2 하면 이 지저분하게 생긴 게 해야 해. x값, x는 이거 나왔잖아. 맞지? 그리고 알려준 힌트가 두 근의 합이 2다. 저거 두 개 더한 결과를 알려준 거네. 두 개 나왔잖아 지금.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더해! 시킨 대로. 자, 한 놈은 2분의 5 마이너스 a고 한 놈은 요거지.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니까 자, 쭉 계산하자. 뭐 통분은 돼 있네. 분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 지워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약분하면 마이너스 a네. 둘이 더한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준 거네. 따라서 a 값은 2.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또 보여주기도 했지만 원래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다. 중학교 때도 원래 배웠던 거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절대값 푸는 방법 또 쓰네. 절대값을 제거하는 기본 방법이 이거라고 했는데 절대값 제거하는 기본 방법이 이거라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이 하는 계산이 있었지? 뭐? 이거. 그치? 얘도 중학교 때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았거든.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이렇게 나오고 맞지? 그지? 양수가 제곱돼서 루트 안에 있으면 이건 3이야. 음수가 제곱돼 있으면 이거냐? 아니잖아. 이거지. 똑같은 원리. 음수가 제곱돼 있으면 부호를 바꿔야 돼. 그거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뭐야? 앞으로 원래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알고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야. 근데 뭐 다시 이 둘은 같은 표현이라고 그냥 딱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하는 짓이 똑같잖아. 쟤네 둘은 같은 뜻이야. 중학교 3학년 때도 쟤는 저거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것들이 다 몰라가지고 그리고 제발 이상하게 좀 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이렇게 알려줬냐? 왜 꼭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나 이렇게 말 안 했어. 저거야 저거. 이거 아니야. 이거도 아니야. 지어내지 마. 이것도 아니야. 몰라 저건. 됐냐? 아니 스탑. 니들 이거랑 차이 몰라? 물론 중학교 때 수준으로 보면 계산 결과는 똑같아서 둘이 똑같은 걸로 알겠지만 이젠 아닌데? 이거랑 달라? 얘는 3. 이건 배운 대로 복소수 배운 대로 먼저 마이너스 쳐내는 작업부터 해야 되고 달라? 저 똑같이 생각하지 마이? 난 분명히 이렇게 알려줬다. 자꾸 상상 속에서 지어내서 이상하게 기억하지 마이? 정확하게 알아.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있냐? 뭐 아예 없진 않지만 저런 거는 딱 알 거면 완벽하게 외워서 하라. 애매하게 외워가지고 기억 왜곡시켜가지고 틀리지 말고. 그래서 위에 266번에 1번도 뭐야 이거
그냥 절대값이라고. 같은 뜻이라니까. 즉 1번은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었으면 아까처럼 범위 안 나누고 빨리 풀 수 있지. 근데 아우 저 뭐야 이거. 얘부터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범위 잘 나눠서 풀어야 돼. 됐냐? 범위 두 개로 나눠야 돼. 얘를 이대로 계산을 하던 절대값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마이너스 2는 치워서 1 해놓고 뺏기던 그건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하면 돼. 너가 안 헷갈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2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요 짝에다 치워놓고 절대값 제거 작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 상관없어. 아무거나.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걸로 한번 절대값 뺏겨볼게.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이 두 개 붙어있지? 절대값 두 개 붙어있으면 어떻게 뺏겨라? 수직선으로 일단 부호가 변하는 지점들을 잘 확인해.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바뀌고 얘가 1에서 바뀌네. 따라서 최종 나눠야 될 영역은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지. 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닌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여러 번 풀어보면서 네가 푸는 스타일을 결정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대로 이제 범위를 뺏겨도 돼.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거든. 그럼 이 식도 나름 약간 헷갈리지 않게 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면 좀 덜 헷갈릴 수 있거든. 이런 건 계속 여러 번 계산하면서 너가 안 헷갈리는 방법을 딱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날 따라 하던가 뭐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래 놓으면 이제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잠시 후에 범위 나눌 때 좀 덜 헷갈리겠지. 해볼까? 1번 영역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지. 자, 이번엔 따로따로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3보다 작아. 뭐 마이너스 5 한 요 정도 생각해봐. 음수. 얘도 음수. 둘 다 음수네. 둘 다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 빼야 되겠네. 여기도 부호 바꿔서 빼야 되겠네. 그리고 계산 틀리지 않게 잘 풀어야 되겠네. 자, 근데 지금 x 사라진다. 그지? 사라졌지? 근데 끝까지 마무리를 해. 그래서 남은 식이 뭐야? 이렇게 남았지? 틀린 등식이 나왔지. 자, 폐기초. 여긴 다 답이 아니네. 갖다 버려. 어디서 답이 나올지 문제마다 달라. 다. 자, 2번 영역 갑시다. 마이너스 3과 1 사이. 그럼 이번엔 등호를 이쪽에 붙여줄게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사이에 만만한 거 뭐 있어? 0 있네, 0. 0 넣어보자. 양수고 0 집어넣으면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됐지. 플러스 쪽은 절대값 그냥 뺏기면 되고 마이너스 쪽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자, 이거는 좀 풀리네.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넘어가면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4니까 x값 마이너스 2 그리고 확인. 들어가지? 하나 찾았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도 갑시다. 세 번째 영역 1보다 큰 경우 뭐 한 5, 6 이런 거 넣으면 둘 다 양수지. 둘 다 양수라 둘 다 그냥 절대값 날아가겠네. 요 계산까지 해버리자. 3 더하기 2. 야, 근데 이것도 뭐야? x 사라지고 말이 안 되는 등식이 남네. 그럼 3번 영역도 폐기. 남은 답은 하나네. 됐냐? 마지막 2번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할 테니까 정신 좀 차리고 있어봐. 요 2번 봐봐. 그러니까 2번 할 때 내가 주말에 이거 먼저 나간 애들 주말에 불러 질문 받는데 세상에 이거를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알려줬냐고. 얘를 이렇게 풀고 앉아있어. 맞아 이게? 맞아? 내가 분명 아까 말했지. 내가 언제 저렇게 가르쳤냐? 맞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거 조작을 좀 더 해야지. 루트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이게 이거랑 똑같은 것이. 알려준 대로 써. 기억 왜곡하지 말고. 됐냐? 됐지? 그리고 지금 얘는 다행히 이 짓 안 해도 되네. 아까 알려준 깔끔하게 그냥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둘이 똑같습니다. 절대값의 정의로만 해결이 가능한 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범위 다 나누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연습 좀 해, 제발.
시험 때 이거 나와 있는데 순식간에 풀 수 있는 거 이걸 범위를 다 나눠가지고 풀면서 시간 모자라서 뭐 망했어요 이 소리하고 앉아있어. 시간 모자라겠지. 얘를 범위 나눠서 풀고 있으면 시간 모자라겠지 당연히. 평소에 시간 투자를 안 했으니 결국은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는 짓을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평소에 잘해 제발. 고등학교는 중학교가 달라. 중학교 때처럼 한 달 동안 졸라 빡세게 문제만 졸라 풀면 점수 나올 것 같지? 됐냐? 이렇게 딱 두 개 놀아서 풀어주면 됩니다. x값 위에 선 마이너스 4고 이건 몇이야? x값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네.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곱해라. 정답은 8. 그래서 여기 1차 방정식 쪽 그러니까 기존에 자네들이 배웠던 1차 방정식에 0으로 나누지 말기라는 개념 살짝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절대값 슬쩍 씌워져 있어가지고 잠깐 등장한 거야. 기술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많이 보던 2차 방정식 나와 있지. 야, 근해 공식이랑 짝수 근해 공식이랑 판별식이랑 아직도 못 외우고 있거나 까마오신 분들은 다시 잘 외워주시고, 갑자기 중학교 수학하는 거 같지, 그치? 근해 공식 유도하는 방식은 뒤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서 보여줄 건데, 그래도 일단 얘는 암기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제발 잘 좀 외워가지고 잘 써라. 그리고 이때 판별식도 좀 그냥 그러니까 판별식은 단순 암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이러면 식은 뭐 2개, 판별식이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0개.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배웠겠지만 이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색깔 다르게 썼잖아.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좀 외운다기보단 자, 생각해봐. 판별식을 이제 D라고 썼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왜 2개야? 여기가 0보다 크니까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니까 루트 안에 양수, 루트 3, 루트 4 이러면 그게 실수지. 즉 얘가 그냥 정상적인 실수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한 번 붙고 마이너스가 한 번 붙으면서 그렇게 해서 2개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너네들이 허수 개념도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기억해줘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확실하게 써줘야 돼. 즉 고등학교 와서는 이거 확실히 구분해줘야 돼. 근, 실근, 허근 이런 거 개념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 근이 실근, 허근 둘 다 말하는 거야. 실근은 실수인 근, 허근은 허수, I 포함되어 있는 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뉘는 거야. 됐냐? 즉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 정확하게 써줘. 실수인 근이잖아. 왜? 여기가 양수니까. 됐어? 지후야! 뒤로 가! 좀 들리면 3종 깨! 됐지? 이거 헷갈릴 게 아니잖아. 그지? 그냥 암기해버리면 헷갈리지, 매번. 0보다 큰 게 2개예요? 아닌가? 작은 게 2개예요? 외우니까 헷갈리지.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뭐 1개 그러는 게 당연하지! 이게 0인 게 근해 공식에서 여기가 날아가는 거잖아. 빵! 그럼 여기 뿔마도 무효가 되지. 그럼 그는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생긴 1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1개라고 하는데 이제 명확하게 하자. 정확히는 이 뜻이야. 서로 같은 두 근 또는 중근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1개는 맞는데. 됐냐? 요거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뒤에서 요거 개념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먼저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지만 만약에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써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것도 포함되지만 요거 중근까지
포함시켜줘야 돼요. 됐지? 중근도 이론상 근 2개야. 근데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그래서 결론은 1개이지만, 됐지? 그 다음,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냥 뭐 근 빵개, 뭐 해가 없다라고 배웠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 너네들이 어떤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썼어. 아니, 그냥 직접 보여줄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풀어야지 하면서 얘를 갖다가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젠 추가 계산이 된다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바꾸는 거 배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이제 i라고 쓰기로 하지, 그지? 곱하기. 됐냐? 이게 근이야. 무슨 근? 허근. 됐냐?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말해도 되고, 자,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 맞는 말이야. 실수는 아니잖아. 즉, 실근이 없다. 맞는 말이야. 이건 틀려. 이건 틀려. 근 있잖아. 허근. 그치? 그치? 아, 지웠네. 아까 말했지? 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실근, 허근 둘을 통합하여 부르는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근이 없다면 정확히 말해야지. 실수인 근이 없다. 이러면 맞지. 맞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어 근. 맞지. 실근이 빵개, 그러니까 누가 개수도 그냥 빵개가 아니라 실근이 0개다 이런 식으로 실근, 허근 구분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그 외에는 중학교 때랑 크게 다를 건 없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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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네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 수학에서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있어. 2차 방정식 무조건 근 2개야. 근데 2개가 서로 다른 실수일 때도 있고 2개가 똑같을 때도 있고 2개가 허근일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면 3차 방정식 배우잖아. 3차 방정식 근 무조건 3개야. 무조건 3개야. 근데 뭐 2개는 중근, 뭐 허근에 실근, 뭐 이런 식으로 좀 종류가 나뉘는 거야. 그런 개념인 거야. 방정식은 항상 근이 있다. 알겠지? 근의 종류가 그때그때 다를 뿐. 됐죠? 따라서 근의 공식도 좀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실은 이 판별식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야 그냥 딱 솔직하게 말하면 돼. 짝수근의 공식도 평소에 잘 중3 때 그치 중3 때겠지. 짝수근의 공식도 중3 때도 계속 잘 썼어? 아니면 저거만 썼어? 짝수근의 공식도 언제나 잘 써주시고 짝수근의 공식은 내가 그냥 이렇게만 표현할게. 그냥 숫자로 예시 들어서 할게. 언제 쓰는 거? 1차 항이 짝수일 때. 야, 부호까지. 부호도 잘 봐야 돼. 어쨌든 1차 항이 부호를 잠깐 쌩까 쓸 때 짝수인 경우에 쓰는 거지. 그리고 외우기도 쉽잖아. 요 기존 근의 공식에서 숫자 다 띈 거 2랑 4 숫자를 다 날려버리면 자연스럽게 짝수근의 공식이 나오지. 숫자만 다 삭제시키면 이게 짝수근의 공식이잖아. 그지? 단 뭐? 짝수를 반으로 나눠준 부호까지 생각 마이너스 3 이거를 b처럼 사용하는 공식인 것이. 그치? 알고 있던 거 맞지? 확인차 하는 거야. 따라서 얘를 갖다가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 밑에가 그냥 a야. 그냥 요거야. 특히 마이너스 b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면 반 나누면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을 b처럼 쓰는 거야. 즉 여기가 3. 그 다음 b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 9 빼기 a 곱하기 c. 짝수근 쓰는 거 됐지? 써야 돼. 고등학교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2차 방정식에 별 짓거리를 다 해놓을 거거든.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별 짓을 다 해놓을 거거든? 이때 이거는 그냥 써야지. 근데 막 이런 식으로 2가 묶이는 상황에서 짝수근을 안 써버릇하면은 계산 난리 나요.
서버루트 해야 돼. 안 써왔다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부분 잘 썼다 하니 뭐 일단 안심은 해볼게. 됐지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간단하게 아마 이렇게 한 2챕터 정도만 하면 시간 되겠네. 여기 뭐 당장 중학교 때랑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야. 좀 이렇게 더러운 식 좀 있을 뿐이지.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정리해. 전개하고 한쪽으로 잘 넘겨서 정리하고 인수분해 되나 보고 인수분해 안 되네. 근데 방정식을 풀래잖아. 그럼 끝까지 근해 공식 잘 갈겨주시면 되겠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 5. 이때 그리고 중학교 때랑 달라진 점 막 여기에 음수 나와도 끝까지 i 딱 빼내가지고 허근 째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지금은 뭐 실근이니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요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근해 공식을 쓰기가 좀 그렇지. 개수들의 루트 있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이대로 근해 공식 쓰면 야 난리 난다. 이걸 만약에 근해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난리 나지. 여기가 막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서 이거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이러면서 이제 계산이 난리가 나고 루트 안에 루트 너네들은 교육관점에서 이제 빠져서 배우지도 않는 이중근호 풀어야 되고 막 이래. 당연히 근해 공식 쓰는 게 아니겠지? 째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대로 보일 때도 있어. 이대로 보일 때 야 혹시 지금 보여? 요거랑 이거잖아. 여긴 뭐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보나마나 이거 아닐까? 여긴 뭘까? 그래서 그냥 째로 맞출 수도 있어. 이거 같은데 이건 뭐 되면 하시고 근데 일단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있잖아. 맞지? 맞아? 그치? 이렇게 루트 째로 인수분해 할 시선도 키울 수 있어야 돼. 할 시선도 딱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이게 아니라 이 식을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돼. 정리하는 걸로 보여줄게. 보통 이런 애들은 최고차 한계수에 지저분한 게 붙어 있어서 계산하기가 좀 그렇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야. 약간 유리화하는 거랑 비슷해. 최고차 한계수가 루트 2 빼기 1이잖아. 저거 자네들 루트 2 빼기 1이 이렇게 분모에 있을 때 유리화한답시고 곱해주던 수 있지. 그지? 그거 양변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 식을 좀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법은 유리화하듯이 양변에 등식이라 가능하지. 다 한 번씩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하면 합차 공식으로 1이 되니까 2차 함계수가 깨끗해지지. 여기는 루트 2 플러스 1에 루트 2 플러스 1이 또 곱해지니까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2에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야 요거는 전개 좀 빨리 하자. 이거 전개하면 뭐야? 2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3 플러스 2 루트 2죠. 3 플러스 2 루트 2지. 여기다 지우고 쓸게. 아니다 다시 쓸게. 3 플러스 2 루트 2. 그럼 얘는 이렇게 루트인 째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그나마 좋은 점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놔서 여기는 확정이잖아. 여기만 잘 쪼개서 하면 되지. 야 봐봐 잘 생각해봐. 원래 너네들이 중3 때 인수분해 이렇게 했잖아. 그거를 조금은 복잡한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 물론 지금은 이제 너네들이 중3 때 인수분해 많이 해봤으니까 얘가 뭘로 인수분해 되는지 땅땅 찾겠지만 너네들이 인수분해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어? 자, 찾는 방법이 8이 있지? 저기 8을 두 개의 인수로 표현을 해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그 다음 부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면 마이너스 1하고 8로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1하고 마이너스 8로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막 맞추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아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리셋하고 그럼 넌 들어가. 그럼 다음 거 요거 가지고 마이너스 2랑 4하고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러면서 막 맞추지 않았어? 맞지? 똑같아.
단지 얘는 상수항에 이제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상수항 보고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한 것처럼 얘를 맞추는 방법도 일단 너네들은 2랑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야 되고 막 맞춰봐야지. 이거랑 이렇게도 해보고 부호도 바꿔보고 맞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둘 다 안 되지. 그럼 아직 남은 거 뭐야? 이거 아까 8일 때 1과 자기 자신도 언제나 있지만 1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전개했을 때 2루트 2 플러스 2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1, 이 두 가지도 같이 다 해야지. 이거 할 때랑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랑 루트 2 플러스 1로는 안 됐거든. 그럼 이제 1과 자기 자신으로 막 이렇게 맞춰봐야지. 이거 같은데?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그대로 2루트 2 플러스 2. 둘이 더하면 2루트 2 플러스 3. 나오는데, 부호만 다르네? 나오는데 마이너스 있네?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이거 중3 때 이거 인수분해 하던 거랑 똑같아. 됐어? 그리고 결론도 잘 쓰고, 그래서 이게 무슨 결론이 난 거야? 여기가 1인 게 x. 빼기. 괄호 좀 잘 쳐. 제 마음속에서 쳤어요 같은 헛소리 좀 그만하고 괄호 좀 잘 쳐. 아래 건. 그래서 최종 정답은 얘는 2루트 2 플러스 2네. 또는 1. 됐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야. 일단 당장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테스트 보는 분들은 한번 스스로 채점하고 틀린 거 오답까지 한번 해와봐.